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라이언하트가 증권신고서 이제 철회를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사측에서 이제 상장 철회가 아니라 이제 좀 이제 연기다 이런 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한가가 살짝 풀렸는데 현재는 장중에 이제 16%까지 상승을 했었고 현재는 14%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4만원 선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은데 요거를 오늘 제가 좀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카카오 게임즈가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가 요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 게임 섹터 하락. 여기 이제 큽니다. 두 번째, 매크로적인 요소. 여러 가지 지금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은 국내외 좀 이제 그 사실 국내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런 매크로 현상이 시장 전체를 하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긴축으로 인한 성장주 빅테크 하락.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의 하락이 굉장히 크죠. 이러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소프트웨어, 게임 포함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그 큰 어떤 그 표면적인 이유고요. 큰 이유고요. 작은 이유는 개별 이슈는 바로 자회사 라이온하트의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라이온하트가 이제 인수된 시점이 오딘이 대박이 난 이후에 요 구간입니다. 작년쯤 한 여름쯤 이때 라이온하트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상승했는데 이 구간에 이제 오딘 실적 나오면서 주가 상승했고요. 쭉 빠졌다가 다시 상승했는데 요 다시 상승한 구간은 작년 연말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타버스 P2E 블록체인 이쪽이 굉장히 이제 핫하면서 주가가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한 2배 이상,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아니고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하락이 상장 이래 최악의 최하 가격을 만들면서까지 생긴 폭락이었습니다. 라이온하트를 인수하기 전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2020년도 실적을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의 2020년도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5천억도 안 됐고 영업이익이 6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1조가 넘었고 영업이익 거의 2배 뛰었고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해도 매출이 6천억이고요. 상반기에만 해도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뭐 배로 뛰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성장주가 뭐 있겠지만은 흔치는 않죠. 워낙 과거에 높은 밸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라이언하트를 인수하기 전, 즉 오딘을 단순히 퍼블리싱 하던 그 주가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다. 물론 매크로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이해하겠으나 다른 이 소프트웨어 쪽 말고 다른 섹터들 보면은 이렇게까지 신저점 만들면서 폭락 안 시키고 어느 정도 적절한 조정만 나오는 섹터도 많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게임 플랫폼 이쪽을 너무나도 많이 강력하게 좀 하락을 시켰다. 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지금 대내외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은 일단은 지금 주가 수준 자체는 라이온하트를 인수하기 이전 이거 LG화학이 사업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시켰던 거하고 달라요. 라이온하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인수한 기업을 원래 상장시킬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풋옵션도 그렇고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밸류입니다. 밸류. 지금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밸류가 3조에서 4.5조예요. 공모가 하단부터 상단까지. 이게
라이온하트가 오딘이라는 정말 이제 국내의 히트작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개발사입니다. 개발사. 그래서 이 사태를 LG화학과 에너지솔루션의 사태보다는 위메이드 넥스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메이드 넥스트는 미르4의 개발사입니다. 위메이드가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은 작년도에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미르4의 이 대박 흥행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면서 회사가 1년 사이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블록체인 쪽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게임도 만들고 있고요. 이 위메이드 넥스트가 위메이드 자회사였는데 이거를 상장을 시켜도 됐겠죠. 라이온하트처럼. 물론 밸류는 그렇게까지 높게 못 받았겠지만은 뭐 그래도 한 1조는 받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위메이드 넥스트 예상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연 뭐 1000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상장을 안 시키고요. 떼어서 위메이드 맥스하고 합병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위메이드 넥스트는 기존의 맥스는 위메이드 맥스 플러스 넥스트가 되었어요. 이게 중간 지주사, 중간 플랫폼 이런 역할을 좀 기교적인 역할을 위메이드 맥스에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에서 분리돼서 위메이드 맥스로 넥스트를 넘겼을 때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했었나요? 아니었죠. 위메이드가 위메이드 넥스트 떼어난다고 해서 주식 어떤 그런 가치 희석 이런 거 저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니 위메이드가 지주사가 넥스트 떼내면은 위메이드 맥스가 오를 거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부분 다른 구간이 있긴 하지만은 추세가 똑같습니다. 그 위메이드 맥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 이하로까지 어제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져서 오늘 상승해서 4천억 넘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위메이드 넥스트를 포함한 위메이드 맥스도 시가총액이 4천억 이하로 봤고요. 위메이드 넥스트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위메이드에 집중을 했죠. 위메이드 넥스트가 미르4 개발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위메이드 넥스트 합병 이후에 위메이드 맥스가 급속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예상하고 있었던 실적보다는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연 뭐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현재 400억이라 치면은 PER이 10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라이온하트가 원하는 PER은 이제 한참 시장 좋았을 때 밸류 한 20배에서 25배 이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NC소프트가 밸류 14배고 크래프톤이 밸류 뭐 12배고 15배고 이런데 넷마블은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물론 논외로 하지만은 넷마블 지금 PBR이 0.6배입니다. 주가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섹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라이온하트가 과연 기존에 시장 한참 좋았을 때 작년에 생각했었던 밸류를 인정을 받으면서 상장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상장을 결국에는 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카카오가 또 이제 AM주 자체가 카카오에서 이제 분할 상장을 했고 카카오의 자회사였죠. 분할 상장이라기보다는 중복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상장을 시키면서 수십조 단위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카카오 지주사에 대한 밸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원래 엔터 모빌리티까지 상장을 시키려다가 지금 이제 좀 일단 철회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자회사인 라이온하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상장을 시킨다. 주주들 난리 나고 뭐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었죠. 주가는 안전히 그냥 역사적인 신저가까지 떨어지고 실적이 나오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도 과도한 어떠한 그런 좀 이제 서로가 과도했던 것 같아요. 시장도 개발사를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드 넥스트 떼는 거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도 개발사를 상장시키면서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이제 생각한 게 아닌가.
당연히 그러면은 오딘의 개발 그것만 가지고 가야지 퍼블리싱은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오딘이 그러니까 라이온하트가 상장이 되어 있든 아니면은 뭐 자회사든 다른 회사든 어떤 지분 원래 갖고 있었으니까 그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재무로도 되지만은 퍼블리싱하는 수익은 다 카카오 게임즈 거잖아요. 너무 과도한 밸류를 받고자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이언하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딘이 지금 매출 하향화 됐잖아요. 오딘에 있는 신작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다 히트 쳐야 돼요.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문어발식 상장에 대한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너무 해소할 게 많아요. 저는 이거 단기간에 상장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방법은 밸류에이션을 낮춰서 조 단위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듭니다. 그 뭐 3조 말도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예 조 단위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의 70%뭐 이상 65% 이상을 오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만은 개발사잖아요, 개발사. 퍼블리싱까지 같이 간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난리 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한테는 사실 뭐 거의 사망선고고.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에서야 오딘 비중이 높지만은 엑셀 게임즈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가장 큰 그 개발사입니다. 30% 이상의 그 개발 인력을 엑셀 게임즈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키에이즈 워드 월 이런 거 나오면서 신작들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빨리 매출을 오딘에 집중되어 있는 매출 분포를 나눠야 돼요. 엑셀 게임즈를 비롯해서 또 이제 심지어 그 자회사 넵튠도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넵튠에서 뭐 하는 거 카카오 게임즈가 그 퍼블리싱은 하지만은 개발적인 부분은 넵튠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중복 카운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외부 게임도 우마무스메도 흥행을 나름 했잖아요. 물론 이후에 이슈가 있어서 주가 오른 것도 없는데 많이 폭락했는데 퍼블리싱도 계속 해오면서 원래 퍼블리싱 회사였으니까 자회사들 계속해서 좀 이제 그 신작 내면서 오드 매출 비중 낮추고 그렇게 좀 카카오 게임즈만의 어떤 그런 그 틀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시장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냥 무작정 상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보고 갖춰서 조건을 갖춰서 정당하게 상장을 이제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모두가 밸류가 높아지면 돼요. 우리 시장 한참 좋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자회사 상장이 호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가 아니라 사업부를 쪼개서 상장시킨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죠. 지주사에 대한 어떤 그런 중복 상장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크게 들어가면서 근데 결국은 LG 화학도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주가 크게 하락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뭐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10%뭐 이렇게 오른 건 크게 의미 없고요. 앞으로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 같은 링크입니다.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들어오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